그래서 일단 케플러 법칙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우리 문제로 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케플러 법칙은 총 일단 케플러가 세 가지 법칙이 있는 거 아시죠? 네, 세 가지 법칙인데 1법칙이 뭐죠? 타원. 그리고 2법칙이 그렇죠, 면적 속도 일정 법칙. 세 번째가 조화의 법칙. 그래서 세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지구과학을 빙자한 수학과 물리 같은 느낌이고요, 상식 같은 느낌이라서 근데 알고 있으면 사실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작년에 이제 기하를 2학년 때 배우잖아요. 그래서 2학년 때 기하 배웠으면 좀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만 좀 짚어서 말씀드리면, 여기에 있는 빨간색 식들 정도, 빨간색 관계들 정도는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여러분이 문제 풀 때 좀 굉장히 편하게 풀 수 있어요. 타원궤도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은, 행성은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공전한다는 건데, 타원이라는 건 뭐냐면 원과 다르게 원은 중심이 하나 있지만 그게 이렇게 두 개로 쪼개져서 두 개의 초점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태양을 하나의 초점으로, 뭐 여기다 두셔도 되고 여기다 두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근데 초점에 하나의 태양을 두는 순간 전체 궤도에서 가까운 지점과 먼 지점이 생기게 되죠. 가장 가까운 지점과 먼 지점이. 그 가까운 지점이 우리가 계속 많이 들어봤던 근일점이 되는 거고, 태양이랑 가까운 지점. 또 먼 지점이 원일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하에서 배웠지만은 요 긴 축을 장축이라고 하고, 얘를 잘랐을 때 얘를 장반경 혹은 긴반지름이라는 표현을 요즘에 쓰죠. 그리고 여기는 짧은 축, 그래서 단축이 되고, 그거의 절반이 짧은 반지름 혹은 단반경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타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포인트는 그겁니다. 이 타원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많이 나오는 실험이 그런 건데, 여기 두 개에다가 못을 박아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일정한 길이의 실을, 약간 느슨하게 실을 연결한 다음에 펜으로 꽂고 돌리면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그게 타원의 특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초점 두 개에다가 실을 걸어놓고 내가 돌리는 동안 실의 길이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요 지점에 이렇게 펜이 멈췄다고 가정을 하고, 내가 여기서부터 실을 이렇게 이어주면은 두 개의 길이가 나오죠. 이 두 개의 길이의 합, 즉 R 더하기 R 프라임은 변해요, 안 변해요? 실이 똑같으니까 실의 길이가 뭐 늘어나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런 걸 고려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초점 위에, 그 타원 위에 어떤 지점이든 간에 임의의 지점 R과 R 프라임 지점을 딱 놓고서 그 두 개의 합은 언제나 실의 길이가 일정하듯 그 값은 언제나 일정하다. 이게 타원의 가장 큰 기하적인 특징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게 그 길이가 정확히 어느 길이인지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이 지점을 쭉 당겨서 여기서 예를 들어 멈췄다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 실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요 초점까지의 길이 더하기 저 초점까지의 길이죠. 인정? 근데 요 길이가 사실은 요 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태양이 있는 초점까지의 길이 더하기 요 길이는 사실은 태양의 거리까지의 요 길이를 다시 더한 거니까 뭐랑 똑같아지는 거죠? 실의 길이가? 긴 반지름. 그러니까 긴 축, 장축. 그러니까 긴 반지름의 2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되게 중요한 타원의 특징이니까 첫 번째 식이 그거죠. 네. 임의의 지점 두 개를 이은 게 미안해요. 저는 아직도 옛날 사람이라 계속 장반경이라고 하는데, 긴 반지름의 2배다. 이 식은 매우 중요하니까 알고 계셔야 되고요. 우리가 지원에서도 많이 얘기했던 20률, 기후변화 요인에서 20률의 변화가 어떻다 저렇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 20률이라는 것도 기하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직관적으로 제일 쉽게 말하면 타원의 납작한 정도예요. 그러니까 20률이 크다는 거는 원이 어떻다는 걸까? 좀 많이 찌부됐다는 거고요. 원을 만약에 쭉 펴가지고 제일 완벽한 원이 뭐예요? 가장 완벽한 원이 원이잖아요. 걔는 20률이 2가 0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고,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은, C는 EA라고 할 때 저 E가 20률인데, C가 뭐냐면, 보시면은, 아까 긴 반지름 A, 짧은 반지름 B라고 하고, C는 원점에서 초점까지의 거리를 C라고 해요. 근데 20률은 어떻게 정의하냐면, 요 A에 어떤 숫자를 곱하면은 C가 되겠죠? 그럼 그 어떤 숫자는 1보다 클까 작을까? 그쵸? 작아야지 A보다 C가 작아지겠죠? 그치? 0보다는 당연히 커야겠죠? 그래서 0과 1 사이에 2를 곱해주면, 어떤 숫자를 곱해주면 C처럼 줄어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중심부터 초점까지의 거리 C입니다. 그리고 그 비율이 2가 되는 거예요. 20률 2. 그래서 타원 원 같은 경우는 20률이 뭐라 그랬죠? 0. 그러니까 A에다가 20률 2는 0을 곱하면은 이 C 길이가 뭐가 돼요? 0이 되죠. 그러니까 딱 여기 꽂히는 거지.
하나밖에 없는 거죠, 초점이. 그래서 사실은 타원이라는 큰 범위에 특수한 케이스로 원이 있는 거다. 타원이 더 넓은 범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오른쪽 그림에서 우리가 쉽게 식을 하나 유도할 수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요 점에 찍어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위에서 했던 것처럼 초점까지의 거리 두 개 이어주면은 이 두 개의 합은 2a가 돼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직각이 되는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두 개는 각각 a가 돼야지 합쳤을 때 2a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요 길이랑 똑같게 되는 겁니다. 그죠? 요 길이가 그렇게 안부 생겼는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요 길이가 여기가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수직을 찾았으니까 어떤 관계를 찾을 수 있죠? c제곱 더하기 b제곱은 a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 식이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이 두 개의 식을 연립할 수 있죠. 뭐 말이 연립이지 그냥 c를 여기다 넣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이 식 그대로 가져오시고 c를 넣어주시면 이런 식이 나오고, 우리가 궁금한 건 20률 2니까 2에 대해 정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식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된다. 위에 거는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수능 특강 왼쪽에 날개에 있는 건데 기하 때 사실은 좀 더 잘 배웠었죠. 아까 우리가 넌지시 말씀을 드렸지만은 2가 0이 되면 딱 초점이 하나밖에 없는 원이 되고, 2가 0에서 1 사이가 되면은 타원이 되고, 2가 1이 되면 포물선, 그 다음에 1보다 커지면 쌍곡선, 뭐 이런 거를 배웠던 적이 있을 겁니다. 그냥 이건 참고하시면 됩니다. 1법칙 끝. 2법칙 면적 속도 일정 법칙. 말이 어려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S1, 2, 3, 4가 지금 면적이 다 같은 면적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근일점에서 요만큼 갈 때 면적이 원일점 부근에서 요만큼 갈 때 면적과 똑같은 거 지금 그림에서 보이시죠? 근데 우리가 보는 건 지금 면적 속도. 동일한 시간 동안 얘가 쓸고 지나가는 면적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느끼기에는 어떤 결과로 이어지냐면 시작, 끝, 시작, 끝. 같은 시간 동안 누가 더 많이 돌았죠? 근일점 부근에서 슉, 원일점 부근에서 천천히. 그래야지 쓸고 지나가는 면적이 같아지잖아요. 그래서 근일점에서 속도가 빠르고 원일점에서 행성의 속도가 느린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흉 이렇게 가고 저쪽에서는 조금 천천히 가고 다시 이쪽 오면서 휙 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천체들이 공전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공전 속도가 근일점 최대 원일점 최소가 되는 이유는 바로 이 법칙 때문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은 20률이 크면 클수록 얘네들이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짜부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일점과 원일점 사이의 속도 차이는 어떻게 될까? 더 커지겠지. 그죠? 그래서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이 법칙 끝! 3법칙. 3법칙 같은 경우는 지원에서도 알고 있으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지투에서는 당연히 수식적으로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행성의 공전주기의 제곱이 공전궤도 긴 반지름 세제곱에 비례한다는 걸 알아냅니다. 예. 이거는 우리가 오늘 유도하는 과정도 한번 보여드리긴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내용을 보시면은 지금 아래쪽 그래프 보시면 새로운 그래프 나왔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X축이랑 Y축 단위 보시면 되는데, X축에 지금 A의 세제곱, 그러니까 걔가 도는 그 궤도가 있을 거잖아요. 그 궤도는 대부분 뭐라고요? 완벽한 원일까? 아니, 이렇게 타원이겠지. 그래서 이렇게 도는 타원 궤도에서 타원 궤도가 있을 거잖아요. 어떤 천체가 도는 타원 궤도가. 그 중에 요게 A인 거예요. 요게 공전 궤도 장방경인 거예요. 요게. 이거를 세제곱한 값이 어떻게 된다? 요거를 세제곱한 값이 그 녀석이 도는 공전주기 제곱에 이렇게 일렬로 나열되는 모습. 그러니까 A 세제곱과 P 제곱이 나열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말이지만 수금, 지화, 목토, 천, 해 순서로 가면서 공전궤도는 어떻게 돼요? 멀어지죠. 그러니까 걔 세제곱한 값도 당연히 커지겠죠. 근데 거기에 비례해서 공전주기도 커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쪽에 있는 놈이, 우리는 1년에 한 바퀴 돌잖아요. 약 1년에 한 바퀴. 그러면 화성은 1년보다 길겠다라는 걸 그냥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왜냐면은 화성은 우리보다 바깥쪽에 있으니까 공전주기도 길어야 돼서. 수성은 우리보다 안쪽을 돌잖아요. 그러면은 공전궤도가 짧으니까 공전주기도 짧겠지. 뭐 이런 거를 쉽게 알아낼 수 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이 아래에 있는 2번인데요. 제가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고하는 과정을 좀 정리를 해드린 건데, 저번 시간에 한 거랑 바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행성을 계속해서 관측해서 회합주기 찾는 건 쉽다 그랬죠. 그치? 그냥 보면 되니까. 그래서 회합주기를 찾아내. 내압에 있던 외행성이 내압까지 갈 때를 챈다거나, 충에 있던 외행성이 충까지 간다는 그걸 재주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회합주기는 그냥 알아낼 수 있어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게 뭐냐면 회합주기를 활용해서 공전주기 알아내는 요식을 배웠죠. 공전주기를 알아내면은 지금 또 P를 알아낸 거야.
근데 방금 배운 식이 뭐냐면 P를 알면은 A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방금 배운 P를 통해 A를 알아내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행성을 관측해서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다. 수특에 있는 케플러 제3법칙 유도 과정입니다. 하나, 둘 해가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여러분이 백지를 꺼내서 그러니까 이면지를 꺼내서 혼자서 할 수 있을 수준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종 이 과정에 빈칸을 뚫어놓고 기억, 뭐 여기 들어갈 건 뭐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들도 있고 해서 여러분이 이 정도 알고 있으면 좋고 나름 지투했는데 그래도 케플러 법칙 유도될 과정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인강에서 그 EBS에 계신 한성원 선생님 되게 잘 가르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분이 유도해 나가는 과정을 제가 스크린샷을 좀 떠서 여러분이 복습할 때 같이 볼 수 있도록 여기다가 넣었어요. 그거 정도만 훑어보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사실 완벽하게 하려면 제가 판서를 직접 해드려야 되지만은 그러면 이제 시간이 너무 끌리니까 판서를 한 거를 좀 가져와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쌍성을 가정을 해서 M2, M1 이렇게 두 개의 천체가 있습니다. 누가 더 질량이 큰 걸까요? M1과 M2 중에? 그죠? 아우 겁나 깜빡거리네. M2죠. 더 가까이. 이게 시소라고 생각하면 편하죠. 무거운 친구가 안쪽에 앉고 가벼운 친구가 좀 바깥쪽에 앉아야 밸런스가 맞으니까. 그래서 작은 걸 M1 그리고 큰 걸 M2 그리고 거기까지의 거리를 A1, A2 그리고 얘네 둘을 합친 이거를 A라고 설정을 하고요. 작은 놈이 돋는 속도 V1, 큰 놈이 도는 속도 V2 하면은 누구 속도가 더 빠를까? V1이 빠르죠. V1이 빠르죠. 왜냐면은 둘이 지금 손잡고 돌잖아요. 손잡고 돌아. 그러니까 한 바퀴 돌 때 걸리는 시간은 똑같죠. 왜냐면은 여기서 있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같은 시간 동안. 그죠? 그래서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똑같은데 누가 더 많이 돌아야 돼요? 아이고, 누가 더 많이 돌아야 돼요? 바깥쪽 애가 더 많이 돌아야 되죠. 그러니까 거리는 얘가 더 많이 돌아야 되는데 둘이 손잡고 도니까 도는 시간은 똑같아서 속도 자체는 V1이 빨라요. 얘는 이제 우리가 G1에서 하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번 유도 과정을 간단하게 한 번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앞에 있는 그 수특에 있는 그 책이랑 보시면은 도움이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아이고 여기 A가 아까 요 라지의 요거라 그랬죠. 그리고 M1, 스몰 M1, 스몰 M2에서 이 왼쪽식 같은 경우는 그냥 여러분이 알고 계신 만유인력식 F는 G R제곱분의 MM의 이 둘의 관계를 서로 쓴 겁니다. 왜냐면 지금 이 개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게 저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존재하는 사실 힘이라고 할 만한 건 둘이 땡기는 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만유인력식을 세워줍니다. 근데 그 땡기는 힘이 있어서 얘네들이 지금 돌고 있죠. 돌면 어떤 힘이 생기냐면 구심력이라는 힘이 생겨요. 그죠? 그래서 구심력이라는 건 물투에서 좀 더 잘 배우긴 하는데 어떻게 쓰냐면 떨어진 거리분의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으로 구해요. 이거는 그냥 구심력 물리학 내용이라서 그래서 그렇게 이 식을 써주는데 아이고 이 구심력 같은 경우는 중심으로부터 A1만큼 떨어진 녀석이 V1으로 돌면서 얘를 잡아 돌리기 때문에 생긴다. 그래서 여기는 떨어져 있는 거리 A1 분의 얘가 돌리는 애니까 돌리는 녀석의 질량 M1 그리고 얼마의 속도로 돌리냐 V1의 제곱 이렇게 써주면은 사실은 지금 안으로 당기는 힘이 만유인력과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을 유발하는 원심력을 유발하는 구심력이 평형을 이루어야지 쌍성이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둘이 같다. 방정식을 세워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V1을 우리가 수식화할 수 있는데요. 다른 식으로. 뭐냐면은 2파이 A1이 뭐냐면 2파이 A1 A1의 길이가 이거죠. 2파이 R이 원의 원주의 길이니까 요게 2파이 A1이죠. 한마디로 A1이 도는 그 궤도. 그 궤도 전체 길이를 얘가 도는데 걸리는 시간인 주기 P로 나눠주면 사실 얘의 속도가 나오겠죠. 물론 전제 조건은 등속 원운동을 해야겠지만 그래서 이 V1을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를 그냥 여기다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제곱하면 이런 식이 나오는데 걔를 V1 제곱에 넣어주면은 지금 막 여러분 막 다 이거 이해 안 되는데 이럴 필요 없어요. 나중에 한번 해보면 돼요. 당연히 눈으로 보면 이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요거 이렇게 넣어줘서 정리하면 이렇게 식이 나와요. 그리고 똑같은 짓을 M1뿐만 아니라 M2에서 하면 또 똑같은 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가 달라졌냐? 다 똑같은데 M1이던 놈이 M2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A1이던 놈이 A2로 바뀌었고 그러니까 똑같은 짓을 한 번 더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약간의 테크닉이 필요한데 양변에서 M1을 날려주고 양변에서 M2를 날려줍니다. 네, 이렇게. 그러면은 식 두 개가 나오죠. 그 두 식을 더해줍니다.
그러면은 좌변은 이렇게, 우변은 이렇게. 이거 나중에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어떤 좌변 더한 거 그대로, 우변 더한 거 이렇게 되는데, 우변을 더해서 A1 더하기 A2가 됐잖아요. 근데 A1 더하기 A2는 사실은 라지 A, 그냥 단일 A로 치환할 수 있죠. 이렇게 단일 A를 여기다 넣어줍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은 P제곱이 A세제곱에 비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찢어. P제곱이랑 A가 지금 같이 있으니까 정신수 하나 오니까 A는 여기 있고 P는 여기 있잖아요. P제곱을 좌변으로 A제곱을 저쪽으로 넘기면은 기가 막히게 P제곱과 A세제곱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사실은 다시 정리를 마무리를 하면은 G 만일의 상수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M1, M2 지네들이 도는 동안 질량 변해요, 안 변해? 안 변하죠. 4파이 제곱 상수죠. 그러니까 사실은 얘네들은 상수 취급을 해주면은 P제곱은 A세제곱에 비례한다는 식이 그냥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무슨 소린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쭈르륵 따라가면 나오겠구나. 나중에 한번 해봐야지.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조금씩 얘를 조금 응용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사실은 태양계뿐만 아니라 비단 다른 외계 행성계도 중앙별이 얘는 지금 쌍성으로 한 거였죠. 방금까지는 쌍성이었어요. 한마디로 두 개의 별. 근데 우리 같은 태양계나 외계 행성계에서 보통은 단일 행성계라 가정하면 중심별의 질량이 압도적으로 크죠. 우리 태양계만 놓고 봐도 다 태양계 전체에서 태양이 차지한 질량이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맞아요. 99%. 엄밀히 말하면 99.8쯤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른 애들이 막 목성 때려놓고 토성 때려놓고 막 지구 때려놓고 막 소행성대 그래 다 넣어. 다 때려 넣어도 태양 하나가 99.8인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임의의 두 천체를 더한 거를 그냥 M선 하나로 퉁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야, 100이나 99.8이나. 그죠? 그래서 그냥 99.8 태양으로 퉁쳐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여기 M1 더하기 M2에 그냥 M선을 넣는 거야. 왜냐면은 얘가 99.8이니까. 똑같은 식인데 그냥 M1 더하기 M2 대신에 대양 하나 빡 박아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우리는 중력 상수 알고 있고 4 당연히 상수고 파이 제곱 당연히 상수고 M선 우리 태양 질량 알고 있으니까 다른 외계 행성계에 쓸 때도 그냥 태양 질량을 기준으로 해서 딱 상수화를 좀 더 엄밀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행성계 조금 더 적용하는 거 보여드리면 식을 거의 다 끝났어요. 아까 그 식이거든요. 아까 그 식인데 우리가 다른 행성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M1 더하기 M2에 대해서 이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냥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데 아까 M1 더하기 M2가 태양계에 있어서는 그냥 태양 질량으로 퉁칠 수 있죠. 대신에 태양계에서는 P랑 A를 우리가 쓰는 단위가 있습니다. 우리는 365일을 1년으로 쓰죠. 그러니까 P에 1년을 써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A를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쓸 수도 있고 그 킬로미터를 또 미터로 바꿀 수도 있고 단위는 다양하게 거리를 쓸 수 있잖아요. 뭐 영국에서는 피트를 쓸 수도 있고. 근데 정신사 나오니까 우리 그냥 태양부터 지구 사이의 거리를 1로 두자라고 해버리는 거잖아요. 왜 이 짓을 하냐? 이 수를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우리가 우리에 대한 저 행성계는 어떤 데를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1년 1회율을 넣어주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식이 싹 사라지는 거죠. 여기가 편안하게. 그래서 이 아래식 분의 위식을 하면 M1분의 그러니까 M선 분의 M1, M2 여기 좌변이죠. 그리고 여기가 싹 사라지고 여기는 싹싹 날아가죠. 분모로 해주면. 그래서 단위는 그대로 단위 끌어다 주고 얘는 여기로 그대로 가주니까 이런 식이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말하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잘 봐.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의 태양의 질량에 비해서 우리가 궁금한 쌍성계의 질량의 합만 알면 그 녀석의 P제곱분의 A세제곱을 알 수 있다. 혹은 반대로 우리가 사실은 질량을 알기는 어렵죠. 외계 행성계. 반대인 경우가 더 많아요. 외계 행성계를 관측해. 근데 그 녀석의 공전주기와 그리고 그 녀석의 공전궤도 장반경을 알면 뭘 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그 녀석의 질량을 알 수 있다.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우리가 어떤 외계 행성계를 관측을 했어. 근데 다른 전제 조건은 단위가 년과 AU로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변환하면 되니까. 그래서 어떤 외계 행성계의 공전주기가 3년이고 그 다음 3AU의 공전궤도 반지름이 있다면 그 행성계의 질량을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단위는 년 AU로 맞췄다면 얘는 무시해도 되고 그죠? 무시해도 되고 여기는 그 다음에 3년의 공전주기니까 P에다가 3 넣어 3제곱 3AU니까 A에다가 3 넣어
그럼 3세제곱. 그리고 m선은 넘겨주면은 3m선이라는 식이 나오죠. 그래서 그 시스템은 태양 질량의 3배짜리 시스템이구나. 이렇게 쉽게 뽑아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한 번쯤 여러분이 해보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요 식을 이렇게 활용을 하면은 바로 우리 태양 질량, 태양계에 대해서 몇 배 정도 질량을 갖고 있는지를 쉽게 알아낼 수 있다. 적용은 한번 멈춰놓고서 얼굴 혹시 가릴까봐 멈춰놓고 읽어보시면 되고요. 종종 이제 특히 뭐 요즘 스페이스 X나 이런 게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에서 빵 쏴가지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어떤 시스템까지 가는데 가장 효율적인 궤적은 뭐겠느냐를 얘기할 때 요게 종종 등장을 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태양으로부터 1AU 떨어진 요 원은 누가 있는 데일까요? 그죠? 우리가 있는 데죠. 근데 여기서 지금 M이니까 뭐 마스, 화성으로 가고 싶은 거야. 가고 싶은데 사실 베스트는 뭐예요? 여기서 빛의 속도로 쏴버려. 그렇잖아. 방 쏘면 바로 갈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 힘들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공전을 하잖아요. 반시계로. 그동안 화성도 공전을 하죠. 근데 누가 더 빨리 공전할까요? 그죠. 지구가 예를 들면은 지금 한 3분의 2바퀴 도는 동안 화성은 느리니까 3분의 2 말고 한 3분의 1바퀴 정도밖에 못 돌죠. 그러니까 어떻게 가는 거냐면 얘가 빨라. 슝. 얘는 바깥쪽 겨니까 좀 느려. 그러니까 슝 이렇게 가죠. 그래서 어떤 걸 이용하는 거냐면 쉽게 말하면 지구의 있음을 활용하는 거예요. 지구의 관성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던지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면서 달리면서 얘를 놓으면은 사실은 제3자 입장에서 보면은 걔가 제 달리기 속도랑 같이 이렇게 떨어지죠. 그걸 그대로 활용하는 거예요. 지구가 반시계로 돌다가 그 방향으로 우주선을 쏴버리면은 그 힘을 갖고 이렇게 슉 갈 거잖아요. 그래서 걔를 기가 막히게 그 과학자들은 계산을 해서 여기서 발사를 뿅 한 게 그 발사 당시에 여기 있던 화성이 공전해서 만나게 만드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리고 실제로 얘보다 좀 더 어려운 개념이 관심 있으면 나중에 검색해보세요. 스윙 바이 항법이라고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스윙 바이 항법 한 번은 보여드릴게. 근데 일단 이거 마무리하고 근처에 중력을 활용해가지고 샹 연료를 안 쓰고 목성의 질량을 활용하고 토성의 질량을 활용하고 그래가지고 보이저가 이렇게 날아갔죠. 우주 바깥으로. 그래서 어쨌든 이 우주선의 궤도만 보면은 점선의 궤도 얘는 무슨 궤도를 돌죠 지금? 원인가요? 타원인가요? 포물선인가요? 쌍곡선인가요? 타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얘의 장축 그러니까 긴 반지름의 2배는 요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요거를 긴 반지름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궤도의 반지름을 구해내면 걔의 세제곱은 공전주기의 제곱이니까 얘가 절반 가는 2분의 P 절반 주기는 사실 계산하기가 용이하다는 거죠. 가능합니다. 1AU잖아요? 얘를 여기로 쓰면 여기로 보면 여기가 1AU고 1.5AU잖아요? 얘를 여기로 가져오면 아니지. 맞지. 여기가 1.5AU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얼마인 걸까요? 2.5AU인 거죠. 그러니까 공전궤도 이 궤도 인공위성의 공전궤도 장방 짧은 긴 반지름은 1.25AU가 되는 거죠. 그래서 1.25AU라는 수치를 아까 막 이런 수식에다가 넣어서 충분히 주기를 알아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마무리로 그냥 스윙 바이 항법의 얘기가 나와서 이런 거는 이제 종종 진짜 가끔 비문학에서도 등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나오죠. 바로 나무 위키라서 이런 건 보면 안 돼. 공식 자료를 봐야죠. 그래서 중력 도움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슬링샷, 슬링이 뭐게요? 이거죠. 새총. 새총처럼 우리가 이거 잘 나와 있네요. 짤이. 보이저 2호 모습인데 우리가 여기서 요게 이제 우린 거예요. 그럼 굉장히 빨리 도는데 지금 지나가는 외행성들의 중력을 활용해서 계속해서 다시 한번 나옵니다.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돌다가 저 친구를 우리 관성을 활용해서 쏠 거예요. 보이저 2호를. 쏜다. 돌면서 뿅 쐈죠. 뿅 쐈는데 지나가면서 너 중력 도움 받고 또 이 궤도에 중력 도움 받고 그 다음에 쭉 가면서 중력 도움 받고. 야, 근데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 궤도들을 다 계산해서 저기로 이렇게 다 보낸 거잖아요. 1900년대 후반에. 말이 돼? 와, 1977년 그러면 최소한 1977년에 쐈다라는 거는 한 10년 정도는 준비했다 치면 1960년대.
우리는 1960년대에 뭐 했어요? 1960 뭐 했어요? 연표와 기록. 우리 뭐 했어 이때? 공무원 연금법 개정, 비무장지대, 경부선 운행, 김포공항 만들어지고, 영등포 우체국. 야 이때 선거 누구였을까? 1900. 이승만 대통령 하야. 이승만 대통령 하야. 와 이러던 때가 1960년대인데. 와. 근데 저기서는 지금 미국에서는 보이적으로 쏘고 있었다. 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도는 일단 여기까지.